서로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황혼에서 마지막 꽃을 피우듯이요. 젊은 시절의 정열을 쏟아붓듯 기쁨을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8살 김덕배입니다. 3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니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중 옛 친구들과 연락이 닿기 시작했어요. 국민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기호, 상철, 영수 등 옛 친구들과 다시 만나니 반가웠습니다. 어릴 적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자. 기호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다들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앞둔 나이라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죠. 처음에는 동네 음식점에서 간단히 만났지만 점차 모임 규모가 커졌어요. 국민학교 동창들 중 연락이 닿는 사람들이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중 영옥이도 나타났습니다. 국민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영옥이를 오랜만에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영옥이는 몇 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홀로 지내는 것이 쉽지 않다며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그런 영옥이가 안쓰러웠습니다. 동창 모임은 점차 활발해졌어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여행도 계획하게 되었거든요. 다들 몸이 건강할 때 추억을 많이 만들어두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안동 어때? 하회마을도 가고 말이야. 상철이가 제안했습니다. 안동이면 서울에서 그리 멀지도 않고 볼거리도 많다고 했어요. 다들 좋다고 하며 1박 2일 안동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집에서 아내에게 여행 계획을 말했어요. 동창들과 안동에 다녀올게. 좋네.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 가는 거 좋지. 아내 복희는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내였거든요. 드디어 안동 여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총 8명이 함께 가기로 했어요. 남자 동창 6명, 여자 동창 2명이었습니다. 영옥이도 함께 가게 되어 반가웠어요. 버스를 타고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부터 옛날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어릴 적 장난스러웠던 일들, 선생님들 이야기, 그 시절 좋아했던 친구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덕배는 그때 영옥이 좋아했잖아. 기호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다들 웃었지만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어릴 적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영옥이를 좋아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 옛날 일을 왜 꺼내? 영옥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적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안동에 도착해서 먼저 하회마을을 구경했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늘어선 마을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다들 사진도 찍고 즐거워했습니다. 영옥이와 나란히 걸으며 마을을 구경하는데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참 오랜만이네. 이렇게 같이 걸어보는 것도. 영옥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게. 세월이 참 빨라. 저도 감회에 젖어 대답했습니다. 하회마을 구경을 마치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펜션을 빌려서 다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저녁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갔어요. 안동 특산물인 안동소주도 몇 병 샀습니다. 저녁에는 펜션 앞마당에서 족발을 시켜 먹었습니다. 안동소주와 함께 먹으니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어요. 다들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상철이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정말 반가워. 모두들 건강해서 다행이야. 영옥이도 기뻐했어요.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펜션 마당에 켜진 작은 전등들이 운치를 더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낮에 더위를 식혀주었어요. 이야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어릴 적 담임 선생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첫사랑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누구는 소꿉친구와 결혼했다는 얘기, 누구는 군대에서 만난 펜팔과 인연을 맺었다는 얘기까지. 영우가 너는 어떻게 만났어? 남편을? 상철이가 물어봤습니다. 영옥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선을 봐서 만났어. 그런데 결혼 생활이 쉽지 않더라고. 힘들었겠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옥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그 뒤로 술만 마시더라고. 결국 이혼했어.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다들 나이가 들어 각자의 아픔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기호가 먼저 일어났어요. 나는 들어가서 잘게.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나도 피곤하네. 먼저 들어갈게. 상철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하나둘 자리를 뜨더니 결국 저와 영옥이만 마당에 남게 되었어요. 벌써 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영옥이가 아쉬워했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고 안동 소주가 은은하게 취기를 돌게 했어요. 조금 더 있어도 될 것 같네. 저도 아직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마당에는 저희 둘만 남았고 펜션 안에서는 다른 동창들의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덕배야, 너는 결혼 생활 어때? 영옥이가 물어봤습니다. 그냥저냥 살고 있어. 복희가 착하거든. 부러워. 나는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로워. 영옥이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달빛 아래서 보니 그녀의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어릴 적 그 모습이 보였어요. 기억나? 국민학교 때 너랑 나랑 교실 청소 당번이었을 때. 영옥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 때문에 늘 늦게 집에 갔잖아. 왜 나 때문이야? 네가 자꾸 장난치니까 청소가 늦어진 거지. 옛날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 다시 12살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때 나 너 좋아했던 거 알아? 제가 불쑥 말했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어요. 정말? 나도 너 좋아했는데. 영옥이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어릴 적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아. 영옥이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힘들겠어. 그래도 이렇게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영옥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덕배야, 고마워. 뭐가? 그냥 이렇게 내 이야기 들어줘서. 술이 더해가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영옥이가 의자를 제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왔습니다. 덕배야, 응. 만약에 말이야. 우리가 어렸을 때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영옥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 나는 가끔 생각해. 다른 인생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영옥이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손이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영옥이의 손에 살짝 닿았어요. 영옥이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았어요. 6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덕배야, 영옥이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어릴 적 그 애틋한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영호가. 저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당에는 벌레 우는 소리만 들렸고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안으로 들어갈까? 영옥이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술에 취한 마음과 어릴 적 추억이 뒤섞이면서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사이 영옥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펜션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영옥이가 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창문 사이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덕배야, 나 정말 외로웠어. 영옥이가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의 포옹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영옥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뜨거운 눈빛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있던 기분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황혼에서 마지막 꽃을 피우듯이요. 젊은 시절의 정열을 쏟아붓듯 기쁨을 나눴습니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은은히 비추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가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중요치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찰나의 순간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땀 범벅으로 나란히 누워 우리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우리의 열기가 가득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직 지금의 행복감에 온전히 몸을 맡기고 싶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4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술 때문이었는지, 외로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오랜 친구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영옥이를 보니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저만 믿고 살아온 아내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자책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해가 떠오르는 게 보였어요. 저는 큰 후회에 빠졌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영옥이와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동창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평소처럼 떠들고 있었습니다. 영옥이도 마찬가지로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침을 먹고 펜션을 나서면서 잠시 둘만 남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잊어버리자. 영옥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후회와 동시에 묘한 설렘도 있었거든요. 버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아내 생각만 났습니다. 그렇게 안동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희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저는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여행 어땠어? 좋았어. 하회마을도 구경하고 재밌었어.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영옥이와의 일을 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복희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한 번도 바람을 피워본 적 없던 제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호를 비롯한 동창 몇 명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안동 여행 이후 더욱 친해진 동창들이 자주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기호가 고기를 구워 먹자고 제안했고 복희도 좋다며 삼겹살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복희가 동창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평소처럼 친절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동창들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안동 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안동 여행 어떠셨어요? 재밌게 놀다 오셨나 봐요. 복희가 동창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기호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조심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실언을 하고 말았어요. 아, 정말 재밌었어요. 특히 덕배가 영옥이랑 하회마을 돌아다닐 때 애인 같더라고요. 순간 삼겹살 굽는 소리만 지글지글 들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호는 뒤늦게 자신의 실언을 깨달은 듯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 기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표정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야. 국민학교 때 말이야. 제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복희의 표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동창들이 눈치를 채고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기호는 나가면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동창들이 떠난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복희는 설거지를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계속되는 것이 더 무서웠어요.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친구들이랑. 아무것도 아니라고? 복희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같이 마을 구경한 것뿐이라고 말이에요. 복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덕배야? 나야 영옥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희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영옥이의 전화라니. 영옥이는 혹시 아내가 뭔가 눈치챘는지 물어보더군요. 오늘 기호가 실수한 것 같다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영옥이가 아내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 하는지 물어보자 저는 급하게 말렸습니다. 아니야. 그러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복희가 누구 전화였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또 거짓말을 했어요. 동창회 관련해서라고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도 집안 분위기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복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복희가 받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누구시라고요? 복희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영옥이라고요? 덕배 동창?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영옥이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하룻밤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영옥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뭐라고요? 하룻밤이라니. 복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옥이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는 것 같다고,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랬다고 말이에요. 복희가 전화기를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해명하려 했지만 복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룻밤이었다고?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네. 복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정말 실수였다고, 술을 마셔서 그랬다고 변명했어요. 실수? 이 나이에 바람을 피우는 것이 실수라고? 복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었어요. 하지만 복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바보처럼 저만 믿고 살았다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느냐고 말이에요. 그날 밤 복희는 안방 문을 잠그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뒤척이며 잠 못 드는 밤이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각방을 쓴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복희는 친정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친정에서 지내겠다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만류했지만 복희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복희가 짐을 챙겨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후회와 자책에 빠졌습니다. 텅 빈 집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복희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복희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표정이 차갑고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저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여보, 다시 시작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이혼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하자고.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는 힘들지만 배신당한 채로 사는 것보다는 나아. 제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복희는 40년간 쌓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이제 저를 보면 그 여자만 생각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복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딸은 오히려 복희 편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가 다 되어서 바람 피우는 걸 어떻게 용서하냐고 말이에요. 결국 저희는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서글펐어요. 40년 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이 법적 절차로 정리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복희와 마주 앉아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괴로웠어요. 예전에는 내 것, 네 것 구분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나누어야 했거든요. 집은 어떻게 할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복희가 가져야죠. 제가 나갈게요.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68배 나이에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자녀들도 이번 일로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특히 딸은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딸이 울면서 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알아.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딸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실망스럽게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가족들 모두 저를 외면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영옥이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드디어 법원에 가는 날이 왔습니다. 이 나이에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법원 복도에서 복희를 마주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였지만 이제는 남남이 되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복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이혼 사유와 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하셨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복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다 정리했습니다. 저는 복희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이야? 복희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이미 끝났어. 그렇게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도장을 제대로 찍기도 어려웠습니다. 법원을 나서면서 복희와 저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법원 근처에서 허름한 국밥집을 발견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은 아니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원룸에 혼자 들어가기가 두려웠거든요. 국밥 하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네, 금방 나갑니다. 뜨거운 국밥이 나왔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데 목이 메었어요. 복희가 해주던 따뜻한 밥이 생각났습니다. 안동을 왜 갔을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냥 혼자 잤으면 40년을 한순간에 날려버렸구나. 후회가 밀려왔어요. 국밥을 먹다가 눈물이 나왔습니다. 국밥집에서 혼자 우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이 나이에 혼자가 되다니.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요. 매일 당연하게 먹던 집밥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국밥집을 나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방에 혼자 들어가니 더욱 쓸쓸했어요. 복희와 함께 살던 집의 따뜻함이 그리웠습니다. 기호를 비롯한 동창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모두들 부인과 화목하게 살고 있을 텐데 저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영옥이에게 원망의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 복희에게 전화를 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이었거든요. 68배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막막했어요. 원룸 창문으로 보이는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걷는 사람들, 손을 잡고 산책하는 부부들을 보니 더욱 외로웠어요. 복희에게 준 상처, 자녀들에게 준 실망감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희와 함께 누웠던 침대가 그리웠어요. 원룸의 좁은 침대에 혼자 누워있으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는 복희와 함께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현실이었습니다. 여전히 좁은 원룸에 혼자 있었어요. 아침부터 뭘 먹지? 복희가 차려주던 아침상이 그리웠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서 먹었어요.
68배 아침이 이렇게 초라할 줄은 몰랐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68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복희야, 미안하다.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동창들과도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모두들 제 상황을 알고 있을 텐데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실감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결혼을 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어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의 유혹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유튜브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니 꾹 눌러주세요. 따봉 모양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의견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